게나와 무이치로의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상현의 일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귀살대. 탄지로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으나 모두가 그래왔듯 계속해서 나아가 최후의 최후까지 끝까지 싸우고자 마음을 다잡았고, 설령 센주로가 보낸 편지에서 알게 된 13가지가 존재하는 해의 호흡의 형태를 12개까지밖에 모르는 해의 호흡을 완전히 물려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기필코 모두를 위해 무잔을 쓰러뜨릴 것이라 다짐합니다. 한편 혈귀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사이 무잔이 부활했고 그곳에 귀살대원들이 곧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키리아는 서둘러 그들에게 주들이 올 때까지 대기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도착한 대원들은 긴 시간 독의 해독으로 허기진 무잔의 회복을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혈귀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도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하마요를 조롱한 뒤 머리를 터뜨려 죽입니다. 하마요의 죽음을 감지한 유시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고 학살을 계속하던 무잔은 결국 다 죽어버린 혈귀들이 별 도움이 안 됐다며 오늘 밤 귀살대를 몰살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키리아는 많은 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지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책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쿠이나가 따귀를 힘차게 때렸고 정신이 든 키리아는 선대들이 이런 중압감과 고통을 이겨내왔다는 것에 각오를 다지고 주들과 모든 대원을 한 곳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무잔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자는 토미오카 기요와 카마도 탄지로였죠. 탄지로는 무잔의 모습을 보자 그의 손으로부터 일어난 불행과 죽어간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렸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기유는 무잔이라는 강적과의 결투를 앞두고 분노의 감정은 빈틈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탄지로에게 진정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기유 또한 혈귀에게 죽은 자신의 누이와 벗 그리고 죽어간 동료들의 탄지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었고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무잔은 끈질기다며 소중한 이들이 죽은 것에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들이 바보같다 조롱하고 너희는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며 자신에게 죽은 것은 그냥 큰 재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연재해에 복수하려는 귀살대원을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치부하였죠. 여태까지 슬픈 사연을 가진 혈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키부츠지 무자는 순수 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적하는 탄지로는 그가 존재해선 안 되는 생물이라고 말하였고 그런 무잔의 모습에서 난생 처음으로 싸늘하고 뱃속 밑바닥까지 혐오가 소용돌이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싸움에 집중하여 태양빛이 없는 무한성에서 무잔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금이라도 무잔을 탐색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과 다른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넓은 범위로 촉수를 휘두르며 공격하였고 기유는 잔잔한 물결로 탄지로는 감각만으로 겨우 피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탄지로는 필사적으로 촉수를 뚫고 무잔과의 간격을 좁혀 무잔에게 다가설 수 있었는데 촉수를 피해낸 것에 할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무잔은 이에 위기를 느낄 가치조차 없는 듯 아랑곳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자신의 공격을 당했다고 느낄 새도 없이 무잔의 촉수가 탄지로의 눈을 앗아갑니다. 다시 탄지로에게 향하는 촉수에서 기유가 탄지로를 구해냈고 기유는 무잔의 모습에서 상현에 비할 수 없는 강함을 느낍니다. 무잔은 이들이 동이 튈 때까지 시간벌이 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고작 주 3명이 가능할 것 같냐고 말하는데 그의 말을 듣고 기유와 탄지로는 동요합니다. 현재 무한성에는 이미 죽은 충주와 하주를 제외한 5의 주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무잔은 나키메의 시야를 통해 사주와 연주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무잔의 무자비한 촉수 공격이 이어지고 탄지로는 한쪽 눈을 잃은 것에 냄새로 사물을 분간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구현하려 했으나 무잔의 공격이 너무 빨라 냄새를 맡을 수 없었고 좁아진 시야 탓에 주위를 보지 못해 벽에 충돌하여 곧 피할 수 없는 무잔의 촉수가 탄지로를 향합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미츠리가 벽을 뚫고 나타나 무잔을 급습했고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으로부터 탄지로를 보호합니다. 오바나이는 탄지로가 거치적거리는 애물단지라며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으나 탄지로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며 안도하였고 오바나이는 본인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남을 걱정하는 탄지로에게 순간 무언가를 느끼고 본인 걱정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자는 분명 죽었을 터인 두 기둥이 나타나자 나키메에게 무엇 하고 있는 거냐며 분노했는데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시각을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타마요가 무잔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기유와 탄지로가 무잔과 대치하기 전 유시로는 나키메의 혈기술에 발이 묶여있는 미치리에게 접근했고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협력하라며 무잔을 쓰러뜨릴 계획을 알렸습니다. 미츠리가 미끼가 된 사이 유시로가 나키메에 접근해 시각을 털취 후에 나키메의 정신까지 지배한 뒤 무잔이 주들과 다른 귀살대원들이 죽었다고 여기게 만든 다음 은밀히 아군을 집결시켜 총 전략을 동원해 단숨에 쳐부순다는 계획이었죠. 무잔은 나키메에게 접근한 유시로의 존재를 눈치챘고 유시로는 타마요의 목숨을 앗아간 무잔에게 분노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은밀히 아군을 집결시킨다는 계획은 탄지로가 위험에 처했기에 틀어졌고 나키메를 지배하려는 유시로와 역으로 유시로를 집어삼키려는 무잔과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어 그 여파로 무한성의 구조가 엉망진창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기유와 오바나이가 움직였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되자 나키메를 죽입니다. 나키메의 죽음으로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재생할 수 있는 무잔과 달리 귀살대원들은 깔려 죽을 위기에 처하였죠. 이에 유시로는 나키메의 세포가 소멸하기 전 이들을 지상으로 내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시가지였고 이곳은 키리아가 상정한 장소에서 크게 벗어난 위치였죠. 원래 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원래부터 무잔을 동이 튈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숨을 곳 없고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는 넓은 평야와 같은 장소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에도 무한성의 붕괴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 동이 튈 장소로 이동시켜 무잔을 쓰러뜨릴 조건을 충족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튈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반. 1초 내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무잔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큰 압박으로 다가왔죠. 무잔은 자신을 붙잡아 두려는 귀살대가 가소로운 듯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자신의 모든 촉소를 끄집어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탄지로는 멀리 떨어져 배출되었기 때문에 3명의 지주가 무잔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의 칼날이 무잔의 몸을 베었으나 안 베인 것과 같은 무잔이 베인 순간 그 즉시 재생해버리는 초재생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무잔과 가까워진 간격에서 피할 수 없는 그의 가공할 스피드의 촉수가 지주들을 노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귀살대원들이 온몸을 던져 주들을 보호하는 육신의 장벽이 되어주며 무잔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들도 당해낼 수 없는 무잔을 막아설 수 없는 일이었고 죽을 것이란 걸 각오하고 행동하는 희생이었죠.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을 중요시해서가 아닌 각자의 대원들이 그간 주들로부터 구원받은 감사와 존경을 담은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미츠리는 그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고 마침 탄지로가 무잔의 냄새를 쫓아 전장에 도착했는데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무잔의 모든 공격에는 혈기로는 만들지 않을 정도의 대량의 피를 섞어놓아 맹독처럼 세포를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이었는데 탄지로는 전에 무잔에게 눈을 공격당했었죠. 무잔은 카마루 탄지로가 죽었다고 선언했고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환영이 잠든 네즈코에게 나타나 탄지로의 위험을 알리자 네즈코는 잠에서 깨어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신주로의 보고를 받은 키리아는 네즈코가 무잔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 약효가 들어 인간으로 돌아온 건지 혼란에 빠지고 그녀가 무잔에게 흡수된다면 무잔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붙잡고자 하지만 그의 아버지 카가야의 손길이 키리아의 어깨를 감싸고 괜찮으니 네즈코는 뜻대로 하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낀 것 때문인지 눈물을 보입니다. 카가야가 죽자 바로 무잔과의 최종 국면이 이어진 탓에 키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할 틈이 없었는데 키리아는 어린 나이에 당주에 올라 귀살대라는 조직을 지휘하고 있으나 그 역시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작품에서 카가야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크게 묘사되지 않았으나 이 한 장면으로 카가야가 키리아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즈코는 탄지로의 도움을 받아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3명의 주가 무잔에게 밀리기 시작하며 미츠리에게 무잔의 공격이 향할 때 어디선가 나타난 철퇴가 미츠리에게 향하는 무잔의 촉수를 막아냅니다.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히메지마 교메이가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무잔의 뒤를 노려 사네미가 칼을 휘둘렀고 기름병을 던진 뒤 불을 붙여 무잔을 불태웁니다. 이렇게 귀살대는 모든 기둥이 한자리에 모여 무잔과의 총력전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때 이 상황을 보게 된 무라타는 가족의 원수인 무잔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기유가 그를 발견하곤 탄지로를 안전한 곳에 데려간 뒤 치료를 부탁합니다. 의식을 잃은 탄지로는 자신의 조상 스미요시의 기억을 통해 스미요시를 찾아온 츠기쿠니 요리이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조상들에게 보인 해의 호흡의 형태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잔은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며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미츠리가 무잔에게 당해 오바나이의 부축을 받아 전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미츠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으나 오바나이는 충분히 잘했다며 격려한 뒤 대원들에게 그녀를 맡기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뒤로 전장으로 향하고 그의 입을 가린 붕대가 풀리기 시작하며 그가 어릴 적 혈기와 일족에게 고통받았던 과거와 자신이 현생에서는 미츠리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바나이는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일족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혈귀가 사람을 죽여 빼앗은 금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대신 갓난아이를 즐겨먹는 혈귀에게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물게 태어난 아들이고 특이한 눈을 가진 오바나이는 혈귀의 마음에 들었고 혈귀는 양이 많아질 때까지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귀는 자신의 입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며 오바나이의 입을 찢고 쏟아지는 피를 대접에 받아 마셨습니다. 이에 오바나이는 훔친 비난을 이용해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혈귀에게 따라잡히게 되었고 아슬아슬한 찰나 당시의 염주였던 랭고쿠 신주로가 오바나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염주는 오바나이와 사촌노이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사촌노이는 오바나이에게 네가 도망치는 바람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며 50명을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원망하고 산재물 주제에 얌전히 잡아먹혔어야 했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오바나이의 입장에선 일족이 살려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면서 자신이 도망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자신이 죽인 거라 욕하는 사촌노이의 말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리 없었죠. 그런데도 같은 핏줄로서도 인간성도 무엇도 느낄 수 없는 사촌노이의 모습은 오바나이의 마음을 깊이 도려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이 쓰레기이고 이 일족에서 태어난 자신 또한 쓰레기이며 자신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일족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일들과 자신이 도망침으로써 50명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짊어질 업이 크다고 생각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대신 귀살대원이 되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나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귀살대에 들어오는 여성은 그 경위나 각오도 가슴 아프고 불쌍해서 또 다른 의미로 싫어했습니다. 후에 눈부시게 명랑하고 솔직한 선량함을 가진 미츠리를 만나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미츠리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무잔에게 향하는 오바나이는 무잔을 쓰러뜨린 뒤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더러운 피를 정화하고 혈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 미츠리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좋아한다고 고백하리라 다짐합니다. 오바나이는 다시 참전하였고 그는 무잔을 붙잡아두기 위한 1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귀살대 전원에 목숨이 내팽개쳐진다는 것에 우리를 감싸준 동료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절대로 지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메이는 미츠리가 무잔의 공격을 분명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잔의 공격이 통한 이유는 무잔의 몸에 붙어있는 잎들의 들숨이 강한 흡입력을 가져 몸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고 기둥들은 이것과 무잔의 가공할 속도의 공격에서 상처가 쌓여가 반점을 통해 즉각적으로 독이 퍼져 죽는 것은 면했지만 곧 독이 축적되어 한 개의 불이 지게 됩니다. 동이 트기까지 1시간 14분이 남은 상황에서 교메이마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을 때 타마유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튀어나와 혈청 같은 물건을 발사했고 곧 무잔의 세포로 변이된 지주들의 모습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오바나이는 여태까지 싸움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에 마음의 짐이 있었고 코쿠시보와의 전투 결과를 까마귀로부터 보고받았던 것을 떠올려 무이치로와 마찬가지로 반점을 발현한 뒤 악력을 통해 검을 붉게 물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잔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검은 붉게 물들였지만 붉은 검신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였고 그 여파로 산소 결핍에 빠져 시야가 흐려진 오바나이에게 무잔의 촉수가 향합니다. 손 이외에 다른 감각들이 다 날아간 것에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고 기요가 구하기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공중에 뜬 오바나이를 무잔이 다시 공격했으나 비정상적인 궤도의 움직임으로 무잔의 공격을 피해냈죠. 그리고 무잔의 몸에 깎여나간 듯한 칼의 절단면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무잔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통해 3명이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 공격합니다. 그들은 타마유의 혈기술로 모습을 숨긴 이노스케와 제니츠, 카나오였습니다. 이들이 잠깐 벌어준 순간의 틈은 오바나이가 몸을 추스르기엔 충분했고
그의 붉게 물든 일륜도가 무잔의 팔을 베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사내미는 오바나이의 검에 팔을 잃은 무잔이 팔을 재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에 베이자마자 재생하는 초재생 능력을 보여준 무잔에게 혁도가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바나이의 혁도에 의한 공격과 탄지로 세대의 공격으로 약간이나마 여유가 생긴 교메이는 철퇴와 도끼를 부딪히게 해서 붉게 물들인 뒤 무잔을 공격하고 사내미 또한 기요에게 검을 부딪혀 검신을 붉게 물들입니다. 동이 튈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주들의 공격이 통하기 시작한 것에 귀살대는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로 무잔의 몸을 들여다보자 무잔의 목이 절단되어도 죽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의 몸엔 심장이 7개, 뇌가 5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메이는 자신과 함께 무잔의 심장과 뇌를 공격할 몸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찾았는데 오바나이는 순간 무잔의 몸이 투명하게 보였으나 그와 동시에 무잔은 자신의 몸의 비밀을 알아낸 교메이의 말을 듣자 엄청난 소리의 진동과 함께 전장을 휩쓸어버렸고 귀살대는 순식간에 괴멸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카나오만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무잔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카나오는 혈기에게 살해당한 나비제택의 동료들과 죽은 시노부를 생각하며 죽어도 쓰러뜨리겠다, 끝까지 제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무잔의 촉수가 카나오를 향합니다. 그때 신호카미 카그라! 유시로를 통해 타마요의 약을 맞고 깨어난 탄지로가 나타나 카나오를 구합니다. 무잔은 자신의 세포로 변이된 탄지로의 얼굴을 보고 추악한 얼굴이라며 어느 쪽이 혈귀인지 알 수 없겠다고 말했고 모습은 다르나 탄지로에게서 요리치와 같은 분위기를 느껴 몹시 역겹다고 말합니다. 해의 호흡의 탄지로와 무잔, 그들의 싸움으로 최종 국면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탄지로는 조상의 기억을 통해 요리이치가 보여준 해의 호흡의 동작을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자신의 동작에 군더더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호흡의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가 보여준 해의 호흡의 형태는 탄지로가 사용해왔던 12개였는데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의 정체는 첫 번째 형인 원무와 마지막 형인 연무 두 기술명의 발음이 같다는 것과 아버지가 말씀하신 올바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잔의 몸의 구조, 심장이 7개, 뇌가 5개, 총 12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연속으로 무잔의 뇌와 심장을 베기 위한 1형부터 12형까지의 연결 동작이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해의 호흡의 하나의 형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온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여파가 밀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탄지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동이 튈 때까지 계속해서 해의 호흡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엄청난 체력 소모로 지옥을 보게 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무잔이 자신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탄지로는 요리이치가 하지 못한 일을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고자 하며 일륜도를 굳게 쥐고 마음을 불태웁니다. 무잔은 해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에서 구사하는 단계에 들어선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과거 자신에게 참격을 날리던 요리이치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탄지로는 해의 호흡을 1형부터 차례대로 사용해 나갔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떠올리며 12가지의 형태를 전부 연결하겠다고 전했고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검이 요리이치와 같은 혁도로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네즈코의 힘을 빌려 만든 포켈도와 달리 탄지로의 힘으로 혁도를 만든 것이었죠. 그러나 무잔은 주들과 탄지로가 죽음의 문턱에서 문을 열고 각성하여 요리이치와 같은 칼날을 만들어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힘이 요리이치의 참격에는 까마득히 못 미친다고 평가하였고 이미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 탄지로의 모습에서 요리이치와 같은 그런 것이 그렇게 자주 태어날 리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생기 없이 느려지고 피폐해질 때도 피폐해진 인간 한 마리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느려진 탄지로에 맞춰 자신도 느려졌기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타마요가 주입한 약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자신의 몸에 있는 타마요의 세포를 통해 그녀의 기억을 엿보았고 타마요가 주입한 약은 단순히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아닌 약이 분해될 것을 전제로 다음 약이 작용하도록 여러 개의 약이 조합된 것이었고 현재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는 약이 분당 50년 늦게 노화시키는 약이란 것을 알아냅니다. 현재 무자는 최소 9,000년 이상 늙어버린 것이죠. 이때가 동틀 때까지 남은 시간 59분이었습니다.
해외 호흡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동시에 무잔의 심장과 뇌를 정확하게 배워야 했고, 이에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산소 결핍으로 시야가 흐려져 틈을 보이게 되었는데, 위기의 순간 탄지로를 구한 것은 이구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에 눈을 잃었으나 카부라마루의 감각에 의존하며 탄지로와 함께 무잔에게 맞섰고, 무잔은 노화약의 영향으로 몸이 점점 약해져 과거 요리이치의 참적에 당해 상처 입은 해묵은 흉터가 드러나게 됩니다. 체력적 한계에 몰려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 무잔의 뇌와 심장의 위치를 볼 수 없는 탄지로의 입장에서 그 흉터는 요리이치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40분. 무잔은 위협을 느꼈는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무사로서의 긍지도 무술인으로서의 긍지도 없는 오로지 사는 것을 추구해온 무잔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죠. 이에 탄지로는 오랫동안 연습했던 칼 던지기 스킬을 사용했고, 오바나이의 붉게 물든 검이 무잔의 뒷목을 찔러 도망치는 무잔을 막아섭니다. 오바나이는 타마요의 부적을 눈의 대용으로 사용해 탄지로와 협공하며 무잔의 발을 묶습니다. 무잔은 쓰러뜨렸던 주들이 유시로의 치료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동이 트기 35분 전이 되자 몸을 분열시켜 도망가려고 했으나 분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타마요가 주입한 독 중 세 번째 독이 분열을 막아냈고, 여기서 끝이 아닌 세 가지 약이 작용해 몸이 약해졌을 때 작용하는 네 번째 약, 세포 파괴약이 듣기 시작해 무잔은 피를 토하게 되고 그의 최후가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이것은 타마요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잔을 죽이기 위해 그보다 강해질 필요 없이 그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귀살대의 협도도 요리이치만 못하였지만 타마요가 만들어낸 네 가지 약이 그들의 공격들을 지극히 효과적으로 만들어 여태껏 무잔을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무잔은 위기를 느꼈는지 광범위한 충격파를 사용합니다. 이의 공격의 위력은 멀리 떨어져 지휘하던 키리아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고, 탄지로는 경련과 함께 폐가 찌그러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무잔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나타나 무잔의 발을 묶었고, 이노스케는 무잔에게 죽어간 동료들 그리고 교메이의 다리와 기유의 팔을 잃게 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는데, 교메이의 다리와 기유의 팔이 잘린 이유는 정황상 렌고쿠 큐주로가 후세대를 위해 몸을 내걸었던 것처럼 교메이와 기유 또한 이들을 지키려고 무잔의 공격을 대신 받아낸 것으로 보이네요. 탄지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혈기술에 일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 자신의 몸을 찔러 움직일 수 있었고, 위험에 놓인 이노스케를 구합니다. 무잔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나가야 했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순간순간 피를 토하고 다리를 휘청거리는 탄지로는 이노스케와 제니치의 커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무잔의 배를 찔러 벽에 묶어두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더 이상 기술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였죠. 한계에 직면한 탄지로에게 향하는 무잔의 반격을 그때마다 쓰러졌던 주들이 나타나 구해주는데, 무잔의 팔을 미츠리가 잡아뜯고 다시 도단한 팔을 사네미가 잘라내고 입을 만들어 탄지로를 삼키려는 무잔을 오바나이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시간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라본 무잔은 다시 한번 충격파를 사용해 탄지로는 한쪽 팔을 잃게 되었죠. 탄지로는 무잔을 저지하기 위해 마음을 불태우며 칼날을 붉게 물들이려 하였으나 외팔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한쪽 팔에 힘을 메워주는 토미오카 기유가 등장합니다. 기유와 탄지로는 두 팔의 힘으로 혁도를 만들어내 무잔의 충격파를 저지할 수 있었고, 곧 동이 트자 무잔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부풀려 햇빛을 피할 그늘로 향하려고 했죠. 이를 비전투 요원인 카쿠시들까지 죽음을 각오하며 차량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냈고, 무잔은 다시 일어난 교메이와 주들의 합동 공격을 피해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무잔이 몸을 부풀렸을 때 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 탄지로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일념 때문인지 한 팔로도 혁도를 만들어내 베어내자 타격을 입은 무잔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곧 햇빛에 타들어가 소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악을 멸하기 위한 일념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그 끝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무잔이 소멸하는 것을 지켜본 기살대는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치른 희생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보다 다른 젊은이들의 치료를 부탁하며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 말한 뒤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느끼자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아이들이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원이 되기 전 절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걷어 키우며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교메이의 당부를 지키지 않고 밤이 되었는데도 절에 돌아오지 않던 카이가쿠는 혈귀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절의 사람들을 혈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혈귀는 4명의 아이들을 죽였고 교메이는 남은 4명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했으나 3명의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교메이는 그 아이들이 당시 눈이 보이지 않고 비쩍 마른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아이들 나름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도망친 3명의 아이는 멱이 따져 죽었고 교메이는 자신의 말을 들어준 가장 어린 사요를 지키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혈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요는 혈귀가 재가 되어 사라진 뒤 달려온 사람들에게 교메이가 괴물이라며 모두 저 사람이 죽였다고 말했고 교메이는 도망친 아이들은 이해했으나 목숨을 걸고 지킨 사요에게만큼은 위로받고 싶었기에 그때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구원받았을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결국 교메이는 살인죄로 투옥되었고 그날 밤 모든 걸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를 구해준 것이 우보야시키 카가야였습니다. 그러나 교메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줄곧 성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다가온 아이들의 말을 통해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교메이를 믿지 못해 도망친 게 아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를 돕기 위해 사람을 부르러 가거나 무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고 교메이는 자신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또한 자신을 걱정해서 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어 오해를 풀게 되었고 기쁨의 눈물의 끝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불하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게 됩니다. 이후로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찾아가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토로하게 되었죠. 미츠리는 오바나이와 처음 만났던 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카가야의 저택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미츠리는 오바나이가 도와주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오바나이는 오히려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평범한 청년이 된 것 같은 행복을 느껴 구원받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없이 밝고 착한 미츠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었다 격려합니다. 그의 말에 미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바나이가 좋다고 고백했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오바나이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답했고 그땐 죽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이 끝으로 마지막 순간에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내미는 저승에서 죽은 개냐와 동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너희와 같은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기로 변해 자식을 죽인 어부로 천국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사내미는 자신이 너무 빨리 간다면 개냐가 슬퍼할 것이라 말하며 어머니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때 사내미의 아버지가 나타나 튼튼한 몸으로 낳아준 자신에게 감사하라며 사내미를 내팽개쳐버렸고 사내미는 의식을 되찾아 이승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노스케와 제니체도 가까스로 무사했고 기유는 탄지로를 찾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 해야 할 일을 끝낸 뒤 부러진 요리치의 검처럼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기유는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네즈코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패배로서 카가야가 말한 영원 불멸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태양빛의 소멸 중인 무자는 자신의 마음 또한 불멸이라며 궁극체 생물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염원을 대신 이뤄줄 대상으로 호흡과 심장은 정지했으나 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탄지로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곧 탄지로는 눈을 뜨고 혈기가 되어 변이 되었던 얼굴과 잃었던 팔을 재생시키고 공격합니다. 기유는 이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 움직일 수 있는 자를 불러 모았고 탄지로가 혈기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망연자실합니다. 탄지로는 태양빛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기유는 탄지로인 채로 죽어달라며 검으로 찔러 태양빛에 묶어두려고 했으나 탄지로는 네즈코와 같이 태양빛을 극복한 무잔히 염원했던 궁극체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이노스케는 기유를 공격하려는 탄지로를 막아서며 과거 누군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같이 막아주자고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하여 검을 휘둘렀으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미소짓던 탄지로를 떠올리곤 탄지로의 목으로 향하던 자신의 검을 멈춰 세웠고 탄지로의 공격이 이노스케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탄지로의 공격을 막아선 것은 인간이 된 네즈코였습니다. 오바나이와 탄지로가 무잔을 막아설 당시
네즈코는 전장에 다가서며 모든 기억을 되찾고 네즈코. 혈기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네즈코와 함께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달려들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탄지로는 무잔처럼 충격파를 발사해 날려버렸고 등에서 촉수를 빼내 공격합니다. 제니치에게 향하는 공격을 기유가 막아내자 탄지로는 충격파를 만들어 발사하려고 했고 이를 네즈코가 손으로 막아 기유에게 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인간의 손이 남아날 리가 없는 충격파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기유는 탄지로가 혈기의 피에 맞서 저항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카나오가 나타나 시노부가 맡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여분의 약을 꺼냈고 자신이 도우마에게 실명의 리스크가 있는 피한 주안을 사용했을 때 한쪽 눈이 남겨졌던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며 피한 주안을 사용해 탄지로의 공격을 뚫고 들어가 약을 주입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탄지로의 내면에서는 무잔의 살덩이에 파묻혀 저항하고 있는 탄지로가 있었고 무잔은 돌아가려는 탄지로에게 네즈코는 네가 죽였고 네가 상처 입힌 자들이 널 원망하고 있으니 돌아가도 무음이라는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돌아가면 반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대로 혈기가 되면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에 탄지로가 속지도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아남을 거냐며 궤변을 펼치고 쓰레기라고 하지만 무잔이 말한 탄지로와 함께해왔던 저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탄지로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탄지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탄지로는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아달라 애원하는 무잔을 뒤로하고 그를 기다리는 소중한 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잔은 탄지로의 내면에서 탄지로에게 왜 너만 살아남은 거냐고 왜 자기들은 다 잃었는데 너만 살았냐고 죽은 자들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말했지만 탄지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해온 이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자는 없으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탄지로가 돌아온 것에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기뻐했고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유시로도 탄지로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타마요의 유품을 꺼내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오랜 시간 싸워왔던 여정이 끝났음을 알린 것이죠. 무잔을 쓰러뜨리며 길었던 최종 국면이 끝났습니다. 기살대의 승리와 무잔이 영원한 것은 마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귀멸의 칼날의 주제를 확고히 했고 여기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같은 해의 호흡을 사용하였으나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탄지로와 실패했던 요리이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요리이치의 시점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탄지로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대사를 넣었었죠. 혼자서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강함을 가지고 있던 요리이치는 실패했고 개인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많은 이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연결한 1초 2초를 통해 탄지로가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탄지로의 경우 타인의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인물들마저 끝내 좋아하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리이치의 환경을 고려하면 요리이치가 타인과 어울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같은 해의 호흡을 사용하고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으나 결과물을 통해 두 캐릭터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아무튼 요리이치 또한 탄지로가 이어받은 마음 중 하나로 요리이치는 작가가 탄지로를 통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희생 그리고 마지막 탄지로의 혈기화를 통해 육아편에서 대놓고 던진 떡밥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첫 시작이 혈기가 된 네즈코를 탄지로가 지키고 막아선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은 반대의 상황으로 연출하여 시작과 끝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선 이들의 후일담을 다룬 에필로그 리뷰 이리아뷰가 바라본 귀멸의 칼날 결말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